점진적 과부하라는 거는 중량값이 높아지거나 반복수가 높아져야 되지만 TFT에서는 근육의 양 증가가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근육의 모양을 바꿉니다. TFT를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편부터는 운동 영상과 함께 정식으로 TFT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웨이트 트레이닝은 기존의 관절과 근육을 연합한 근육 관절 연합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TFT는 근육 신경 연합 체계의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되게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알고 진행을 하면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타격감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TFT 시작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동작을 바꾸면서 추가된 내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체간 근육, 근위부에 있는 안정성을 만들면 이 체지 근육들,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의 가동성이 좋아진다. 안정성과 가동성을 같이 가져갔을 때 운동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을 락시키는 프레스 동작을 보여드리면 팔꿈치를 위로 쭉 펴는 동작을 진행을 했을 때 근육에 걸리는 수축감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절이 연합되면서 근육에 걸리는 자극점은 사실 좀 약해지거든요. 가동성을 좀 제한을 하고 사람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완이 길거나 짧거나 이런 차이점을 찾아서 근육의 직접적인 수축감을 느끼고 촉각적인 정보나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체간의 안정성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동작을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발을 딛는 이런 지면의 접지 능력과 지면의 반발력을 활용하는 이런 동작과 바벨을 뒤쪽 어깨에다가 견착을 해서 짊어졌을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근육은 사슬처럼 연합이 되어 있는데 후방에 있는 근육 사슬을 어떻게 잠그는지에 대한 방법들, 입 속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방법들, 코어 쪽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이 파워하우스라는 코어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트레이닝에 접목을 했을 때 근육의 타격감이나 수축감은 극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립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는 운동을 할 때 이 신경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골과 정중신경, 그 다음 척골신경 이렇게 있으면 어느 지점에다가 무게를 얹어놔야만 수직 저항을 할 때 적합한 그런 파지법이 되는지, 즉 그립의 안정성 확보가 생겨야만 수직 저항을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과 당기는 운동을 했을 경우에도 어느 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당겼을 때 당기는 굴근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이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과 그냥 무분별하게 무게를 들었다 내렸다가 아닌 정확한 힘의 방향과 무게의 저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력의 반작용 법칙 같은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중량으로 적은 횟수로도 근육의 스트레스 값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기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사용하는 운동의 그런 방향들을 보면 수직 저항, 수평 저항, 직선 저항, 곡선 저항, 그리고 사선 운동, 뭐 여러 가지의 궤적을 그리는 힘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더 작은 근육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를 들면 델토이드라고 하는 이 삼각근은 전면, 측면, 후면이 이렇게 나눠져서 3개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면과 측면 사이에 전측면이 존재하고요. 측면과 후면 사이에 측후면이라는 숨은 밸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각도로 공략을 했을 때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에 대해서 역이해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당기는 운동을 밀 줄도 알아야 되고 미는 운동을 또 당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무게를 힘에 걸어놓고 수직 저항을 받을 때 쉬기 위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힘점을 걸어놓고 민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손바닥은 민 상태를 유지하고 팔꿈치를 풀다운 하듯이 끌어당겨서 그 무게로 인해서 가슴이 늘어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근육의 스트레스 값을 높이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신경 지배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TF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은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빠른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점진적 과부하라는 거는 중량 값이 높아지거나 반복수가 높아져야 되지만 TFT에서는 근육의 양증가가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근육의 모양을 바꿉니다. 즉 힘을 쓰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근신경의 재구성이 되고 근육의 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모양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차력을 이렇게 꼭꼭 눌러서 뭉쳐놨어요. 그런데 그 차력을 이렇게 쭉쭉 늘리다 보면 힘의 방향이 바뀌면서 차력의 모양 자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물론 차력의 질량은 똑같지만 눈으로 봤을 때 더 길어 보이거나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기 극복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흔히들 정체기가 오면 중량을 올리거나 영양을 바꾸거나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딜로딩을 시킵니다. 즉 운동을 쉬거나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반대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TFT는 하나의 근육군을 공략을 했을 때 다양한 운동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육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근육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중량을 많이 다루지 않고 근육의 쓰임 방향을 다루기 때문에 좌우의 활주 구간을 넓히거나 아니면 수직 저항을 받을 때 그립의 너비와 힘점을 사용해서 조금 더 넓은 느낌으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체력 안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체력적인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체 운동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체력을 소비하게 되는데 TFT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근육은 상당히 많이 지쳐요.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제게 와서 레슨을 받으시는 선수들이나 트레이너분들께서는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TFT를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선수 레슨 또는 트레이너 레슨을 받고 가서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근육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중량을 들거나 많은 횟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 건, 인대에는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상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저한테 와서 배우시는 분들은 운동장애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TFT를 접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그런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진다라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의 타격값이 기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타격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나 장치를 쓰기 때문에 한 군데로 타격값을 몰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장점이었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단순 반복이나 중량이나 횟수로 인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끌어내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초반에 재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을 봤어요. 이유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아무래도 신경 발달이 편측되어 있고 한쪽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한쪽으로 과잉 발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경을 재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인데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신경 또는 근육의 발달로 인해서 힘을 쓰기에 유리하거나 익숙한 방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아요. 말씀드렸던 작은 부분들, 그립, 힘점, 그 다음 힘의 방향, 호흡법, 발의 접지법,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속도를 활용하거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뭐 똑똑한 사람만 운동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즉 신경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 우리가 뭔가를 집중을 하면 그걸 신경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신경 지배와 감각 통제를 통해서 근육의 자극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TFT라는 운동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존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머리 아픈 거 딱 질색이야 해서 난 단순한 운동이 좋다 하면 그 운동 그대로 가시면 되고, 새로운 부분을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운동 3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벨 스쿼트, 두 번째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세 번째는 벤치프레스,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을 선별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이기도 하지만 오류가 많고 상해가 많은 동작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운동 영상과 함께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도사 범이었습니다. 헬호 안녕.